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의 사연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를 오래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지난 10년 동안 단순히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장기 집권이 가능한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8년 헌법 개정입니다. 원래 중국 국가주석은 이 연임 제한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은 못하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이건 마오쩌둥 이후 다시는 1인 장기 집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권력의 핵심은 원래부터 국가주석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네, 진짜 핵심은 공산당 총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자, 당, 군 국가를 모두 장악해야 진짜 최고 권력이 됩니다. 원래도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은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국가주석 연임 제한마저 삭제되면서 당, 정, 군의 임기가 완전히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 집권의 마지막 법적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은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분산하고 후계자를 미리 키우고 파벌 간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대표적인 세력이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이었습니다. 즉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내부 균형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시대 이후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2022년 20차 당대회는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사실상 모두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리창, 차이치, 딩쇠샹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 시점부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보다 시가군 중심 체제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입니다. 시가군은 시진핑이 푸젠, 저장, 상하이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측근 그룹입니다. 즉 개인적 인연과 충성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권력 내부에서 시진핑을 견제할 세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원래 중국 총리는 경제를 담당하는 독자적 권력이 강했습니다. 주룽지, 원자바오, 리커창 시절만 해도 총리의 존재감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 리창 총리는 독자적 권력자라기보다 시진핑 정책을 집행하는 비서실장형 총리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존재했던 권력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 결정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중국 경제는 국무원과 총리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이후 중앙재경위원회 같은 당 직속 기구들이 강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결정권조차 총리보다 시진핑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데올로기입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과 당장에 삽입됩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 추가가 아닙니다. 사실상 시진핑 노선에 반대하는 것이 곧 당에 반대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후계자 신호는 점점 사라집니다. 특히 후춘화의 탈락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원래 중국은 차세대 지도자를 미리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스트 시진핑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도 시진핑이 계속 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은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이 아니라 한 사람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경제 침체,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인구 절벽 같은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도 중국 공산당 체제의 가장 중요한 정당성은 결국 경제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 공산당은 정치 통제 대신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는 통제하지만 경제는 성장시킨다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흔들리고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고 소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까지 시작되면서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자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경제는 예전처럼 쉽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시진핑 사연임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집중될수록 경제 문제의 책임 역시 결국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사연임 시도는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운영 원리가 시스템 중심 통치에서 1인 지도 사상 중심 통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치의 핵심 질문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사연임을 할까가 아니라 포스트 시진핑이 사라진 중국은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